네, 챕터 리뷰 2입니다. 5가 6과 7과 8가에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했던 건, 물론 우리는 7과 8가는 같이 공부를 하진 않았어. 5가 6가에서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뭐 지칭추론이라든지, 내용 일치불일치, 그리고 실용문의 일치불일치, 그 다음에 도표, 이 총 4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굳이 실용문의 일치불일치 정도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뒤에 도표는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는 합시다. 아셨죠?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의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골라보자 라고 나와 있어. 사람은 딱 2명 나와 있습니다. 에드먼드 헬리라는 사람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 유명한 사람,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래에다가 누군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볼게요. 에드먼드 헬리라는 친구는 was interested in, 뭐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들에, 중력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one problem that attracted his attention. 문장에서 주어는 one problem, 동사는 저기 뒤에 나와 있네. was하고 나와 있을 겁니다. 가로 한번 칠게요. that부터 attention까지 이렇게 가로 쳐주시면 되겠죠. 앞에 나와 있는 one problem을 우리는 선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나와 있는 that은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뭐가 이어졌어? 동사 형태 이어졌죠. 그의 관심을 끌었던 하나의 문제는 was the proof of Kepler's law of planetary motion. planetary motion 하면 행성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성운동의 법칙의 증명이었다. 물론 케플러라는 사람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뭐 행성운동에 대한 법칙을 만들었나 보죠. 발견을 했나 보죠. 그 사람의 그 법칙을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할까요? 1684년 in August에 he went to Cambridge. 그는 캠브리지에 갔단 말이야. 뭐 하기 위해서? to discuss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o discuss를 우리는 부사적인 용법 중에 목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논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누구와?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only to find라는 표현,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결과적인 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뭐뭐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뒤에 문장의 시제 보세요. 뉴턴이 뭐 했다고요? had solved. 해결했다고요. 뭐를? 그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쵸? only to find. 여기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얘들아, 같다라는 시제 went 보이죠? 이때보다 더 이전에 뉴턴은 그 문제를 해결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시제가 뭐가 나와 있어? had, pp의 형태가 나와 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무슨 완료? 과거 완료 시제를 썼다. 과거 완료 다시 쓸게요. 과거 완료는 일반 동사의 시제, 과거보다 더 이전의 내용을 표현할 때 had, pp를 쓴다. 그렇죠? 자, 그는 요청했습니다. 보자고. 계산을 좀 보자고 요청을 했어. 그리고 was told. 말해줬다, 들었다? 들었다. 누구에 의해서? 뉴턴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접속사라고 들었어. He could not find them. 그가 그것들을 찾을 수 없다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계산들입니다. calculations야. 계산들을 찾을 수 없다라고 들었단 말이지. 그치?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드먼드 헤일리라는 친구는 굉장히 약간 자괴감이 빠지지 않나 싶어. 왜? 너 생각해봐. planetary motion에 대해서,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그 증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갔어. 도움을 요청하려고. 갔는데 이미 아이작 뉴턴은 다 풀어놨었고. 그럼 계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찾겠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야.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뉴턴은 promised to redo them. 그것들을 다시 하겠다고 약속했나봐. 그리고 그것들을 나중에 다시 보내주겠다고. to redo하고 send하고 이렇게 병렬 구조에 이어져 있죠. send라는 말 앞에는 to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겠죠. to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He eventually did submit
his calculations to Haley. 여기 나와 있는 did라는 표현을 우리는 강조해 두라고 얘기하죠. 그는 정말로 submit, 보내줬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그의 계산을 누구에게? 헤일리에게. 아닌데 계속 헤일리라고 했네. After this initial meeting, 이 초기에, 이 처음의 만남 이후에 H는 방문했습니다. 뉴턴을 자주. 그리고 over the course of these visits, 이러한 방문의 과정 동안 뉴턴은 보여주었다. H에게 그의 증명을 보여주었다. As well as many other unpublished papers. 무엇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출판되지 않은 논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다시 B as well as A라는 구문 본 적 있으시죠?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말이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A뿐만 아니라 B도.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우리 어렸을 때 봤던 not only A but also B로 바꿀 수 있겠지. 여기 나와 있는 녀석 그대로 가볼까요? as well as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앞에 나와 있는 his proof, 이 녀석이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any other unpublished papers, 이 녀석이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as well as를 기점으로 바꾸시면 돼. 맞아? 다시 Newton showed Haley, B의 부분이 his proof야. 그 다음에 A의 부분이 many other unpublished paper.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딱 그대로 넣어볼까? 자, 다시 Newton showed Haley 뭐? Not only many other unpublished papers but also his proof. 바꿀 수 있겠어? 요 두 개 문장 정도는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 다음. H는 recognized, 인식했습니다. 뭘 인식했냐면, 그 작업의, 그 일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나봐. 그는 원했습니다. 원하다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반드시 뭘 취하는? 보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want, 목적어, to 부정사의 형태죠. 이 to 부정사 형태에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녀석이 들어올 수 있느냐를 물어본다고. 뭐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 자, 다시 그는 원했습니다. 뉴턴이 뭐 하기를? 출판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was reluctant. 뭐 했다? 머뭇거렸다. 주저했다. With a lot of encouragement from Haley. H로부터 많은 격려로. A lot of라고 나왔지만 얘들아 격려 뒤에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어서 encouragement는 여러분 쓸 수 없는 명사 형태예요. 자, 결국 뉴턴의 걸작은 출판되었습니다. H의 비용으로. 뭐야? 뉴턴이 야갔네? 그치? 1687년에 H의 비용으로 뉴턴의 걸작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까 나와있던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이 문장 정도는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뭐 어렵니? 지오바니 탐슨이라는 사람이죠. 캡타스 지오바니 탐슨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OX7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사람은 was known, 알려졌습니다. 특히 뭐로 알려져 있니? Portraits and Italian scenes. 초상화, 그리고 이탈리아의 풍경화 정도라고 생각할까요? 풍경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하지만 그는 또한 그렸습니다. 장르라는 표현 보이시죠? 여러분, 장르라는 표현,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홍도가 그린 겁니다. 뭐, 풍속화 같은 거죠. 그쵸? 풍속화를 그렸고요. 역사적인 주제들을 그렸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는 여기에서 태어났답니다. be born이라는 표현 나와있죠. 그리고 처음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be born and be trained. 맞죠? 그의 아빠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자, 18살에 he established a portrait practice. practice라는 표현 무슨 말이야? 연습하다? 아닙니다. 여기 명사 형태로 씁니다. 상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게. 그는 a portrait practice를 설립했다. 아, 그러면 어떤 초상화 그려주는 상점,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P라는 곳이에요. 매사추세츠에 있는. He subsequently worked in Boston. 그는 그 다음에 버스턴에서 일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앞에 버스턴하고 나와있지? 이 녀석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관계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관계 부사는 뒤에 어떤 문장 온다고 얘들아? 완전한 문장 온다고 그랬지? 그는 누구와 같이 공부를 했냐면 데이비드 이 사람과 했나 보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했냐면 필라델피아에서도 했고요. 기타 등등 다른 곳에서도 했습니다. 그렇죠? Before arriving in New York, 1837년에 뉴욕에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1837년에 뉴욕에 도착했어요 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옛날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There, 바로 거기에서 he flourished for a decade. 10년 동안 as a fashionable portrait painter로 명성을 떨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어떤 fashionable한 초상화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spring하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작품명 같은 거나 이야기할 때, 책 이름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옆에 이렇게 누워서 글자 씁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도 씁니다. 아셨죠? 자, spr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1833년에 여기 있는 그치? 자,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 softly romantic, 부드럽게 낭만적이고 이상화된 초상화입니다. 누구의? 젊은 여성의 이상화된 초상화인 스프링은 그래서 exemplifies 전형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의 가장 appealing한 강점을 그치? 강점을 묘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847년에 그는 뉴 베드포드로 2년 동안 갔다. 그리고 나서 살았다. 버스턴에서. 그리고 나서 항해했다. 유럽으로. 이렇게 가도 되겠지? 그는 거주했습니다. 1850년대의 대부분을 로마에서 거주했습니다. 1859년에 그는 영구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으로. 하지만 continue to produce Italian subject. 계속해서 이탈리아 주제에 대해서 그렸습니다. 뭐 동안에? 그의 경력의 나머지 동안에. 그쵸? 이런 사람이었나 보죠. 정답 몇 번으로 가면 되겠니? 5번. 뉴욕으로 돌아온 후에 이탈리아를 소재로 한 그림은 그리지 않았다가 아니고 계속 그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이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수령문 같은 경우에는 넘어갈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표 내용. 위에 도표는 잘라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래 그림 말고 글만 한 번씩 봅시다. 아셨죠? The above graph. 위의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라고 나와 있어. 뭘 보여주냐면, twin birth rates by age of mother in the United States in 1980. 1980년에 미국에서 엄마들의 나이에 의한 쌍둥이 출생률을 보여준다. 그리고 2009년에, 그쵸? 여기 쌍둥이는 없지? 없지? 우리 학원에 지금 쌍둥이가 있나? 아, 예서가 쌍둥이구나. 절대 오빠라고 인정 안 하더라고. 그런가 보네. 오빠나 동생 있는 사람? 오빠나 언니 있는 사람? 언니라고 부르냐? 오빠야? 아, 당연히 오빠한테 언니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 오빠라고 부르냐? 오빠라고 불러? 내가 몇 살인데? 아, 20살. 수지는? 아, 23이면 불러야겠다, 그치? 야라고 부를 순 없잖아, 그치? 나이 차이 얼추 비슷하면 야, 아니면 너,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다 부르지 않나? 우리 동생이 수님이랑 12살 차이거든? 이 동갑이거든?
왜 나한테 반말하지? 아니, 반말은 당연히 하지. 야, 남매 관계인데, 존댓말 쓰는 거 겁나 이상하잖아. 오라버니. 이거 이상하잖아. 그치? 근데 걔 왜 나한테 반말하지? 나, 나한테 오빠라고는 부를 수 있잖아. 근데 가끔씩 나한테 야 그러더라고. 한창 어린데. 문제 20대 초반인데 걔. 뭐야? 아니네. 20대 초반 아닌가? 걔도 많이 먹었구나. Twin birth rate increased for women. 자, 쌍둥이 출산율은 증가했습니다. For women of all ages. 누구에 있어서? 모든 연령의 여성에 있어서. Over the 3 decades. 30년에 걸쳐서요. With the largest increase. 가장 큰 증가가 누구 사이에? 어디에 있었어? Among women, 여성 사이에. 어떤 여성? 40세 이상의 여성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980년에 이 쌍둥이 출생률은 올랐습니다. But advancing age picking. 그치?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 그리고 그 이후로 감소한 거죠. 증가해가지고요. 하지만 2009년에 여성들인데 40대 이상의 여성들은 at the highest rate 가장 높은 출산율을 가졌지. 반면에 여성들인데 20세 이하의 여성들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졌나 보죠.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나 표 안 봤어. 당연히 20세 이하가 좋겠지. 20세 이하? both 1980년과 2009년 둘 다에 여성들인데 30에서 34세 여성들은 had the third highest twin birth rate.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쌍둥이 출생률을 가지고 있었나 보죠.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쌍둥이 출생률은 거의 여성에게 2배였습니다. 어떤 여성? 35에서 39세의 여성에서 2배 가까이 뛰었네요. 그리고 and more than tripled. 3배 이상이 되었어요. 여성에게. 어떤 여성? 40세 이상인 여성들에게는. 그렇죠? 엄청나죠? 쌍둥이. 쌍둥이 난 집은 쌍둥이가 계속 나오던데. 아마 예서나 아니면 저희 종민이 둘 중에 한 명은 나중에 결혼하면 쌍둥이 날 거야. 분명히. 아님 말고. 여기까지 할게요.